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이유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원입니다. 다음 주부터 초등학교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전주시립도서관이요.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학 특강은 다음 달 7일부터 열흘간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전주 시내 도서관 6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독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요리교실, 염색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정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름방학 도서관 나들이 한번 준비해 보세요.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첫 소식은 바로 밥도둑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의 문자 키워드도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름철 밥도둑. 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데요. 더위에 지친 입맛 사로잡는 밥도둑 이야기 어떤 게 있을지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사실 나는 이 반찬만 있으면 밥 한 공기 뚝딱 할 수 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쯤은 갖고 계실 텐데요. 나만의 밥도둑도 좋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 첫 소식에서 만나볼 밥도둑은 무엇일까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우아한 한 끼에서 요즘 뜨는 밥도둑을 만나봤습니다. 어떤 도둑일지 지금 만나보시죠. 무더위에 지쳐 입맛도 잃어버린 당신. 이럴 때 필요한 건 강력한 한방. 나도 모르게 밥그릇이 가벼워지는 밥도둑 한 끼. 지금 맛보러 가시죠. 숟가락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힘. 누구나 마음속에 강력한 밥도둑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죠. 그중에서도 오늘 체포할 첫 번째 밥도둑은 무엇일까요? 저희 모든 음식의 그 맛을 좌우하는 간장을 끓이고 있습니다. 잔불로 20시간 이상 끓여내고 또 우려내기 때문에 정말 정성이 가득 담긴 간장입니다. 맛을 내기 위한 정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간장에 깊은 맛을 더해줄 한약재들. 이 상태로 꼬박 하루를 끓여야 장이 될 자격이 갖춰지죠. 12가지 한약재를 엄선해서 함께 끓이고 있습니다. 물론 향과 영양도 중요해서 넣는 건 당연한데 특히나 우리 지금 들어가고 있는 오미자는 그 간장 특유의 티키감 맛을 좀 없애고 깔끔한 맛을 내려고 넣고 있습니다.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 바다의 밥도둑. 많은 분들이 이제 게장을 보통 이제 장 종류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만든 새우장이라던가 전복장, 그다음에 소라장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셔도 밥 몇 공기 뚝딱 문제 없습니다. 와, 이거 진짜 한식의 대변신이에요. 와, 막 바다 소리가 들린다. 이 장이 약간 달큰한 장조림 같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장조림이 아니라 소라가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더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입안에서 감도는 바다 향이 너무 좋다. 확실히 이렇게 장을 먹으니까 밥이 땡기네요.
연어거든요, 연어? 냄새도 좋아. 근데 지금 연어살 두툼한 거 보여요? 와, 이런 거는 또 바로바로 입에다가. 녹는다, 녹아. 밥도둑계의 이유 있는 세대 교체. 달콤 짭짤한 매력의 해산물 장 음식들이 밥도둑 신흥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부드러운 식감이 이 장에 짭조름하고 달큰한 맛하고 딱 어우러지니까 밥 반찬이다, 확실히.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또 새우장이죠. 아, 새우, 두둥. 어머, 새우살이 너무 오동통해요. 이게 처음 딱 먹었을 때는 간장 향이 입에서 막 맴도는데 이게 씹을수록 그 새우 본연에서 나오는 그 단맛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이 숙성새우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인 것 같아요. 새우 본연의 탱글탱글한 식감을 제대로 살린 새우장. 건강함을 듬뿍 머금은 새우장 양념에 떨어질 줄 모르던 밥알들이 스르륵 품을 내어줍니다. 진짜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이게 좀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너무 행복해. 새우장은 밥도둑이 아니에요. 그냥 얘는 도둑도둑. 내 마음을 훔쳤거든요.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분리되는 과정에 나오는 게 콩비지예요. 이 콩이라는 것은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밥도둑은 조연의 반란 콩비지. 조연이라고 해서 대충 만들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김치하고 돼지고기하고 참기름을 조금 넣어서 자작자작 볶은 다음에 콩비지를 넣어서 먹으면 밥 3공기는 뚝딱 할 수가 있어요. 콩비지에는 섬유질이 많고 특유의 풍미가 있어 찌개로 끓여 먹으면 별미인데요. 되직하게 끓어오르는 비지찌개에서 고소함이 느껴지시나요? 이 콩비지찌개에 콩비지만 넣으면 고소한 맛이 좀 덜해요. 그래서 생콩을 갈아서 같이 넣어주면 이 고소한 맛과 이 식감이 굉장히 찰지고 굉장히 맛있어요. 밥을 부르는 마성의 매력, 소박한 콩비지찌개 한 그릇이 완성됐습니다. 와, 냄새 좋다. 일 끝나고 집에 갔을 때 주방에서 삭삭삭삭 이렇게 칼질하는 소리에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나면 나도 모르게 가방도 놓기 전에 주방으로 달려가서 오늘 찌개 뭐지? 하고 막 이렇게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런 맛있는 냄새, 익숙한 냄새예요. 와. 맛있는 재료를 한데 모았다. 고소한 콩비지에 아삭한 김치, 인생의 진리 고기까지. 비지찌개 한 숟가락 입으로 직진하면 밥 한 공기 비우는 건 시간 문제. 폭삭폭삭 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부드럽게 입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데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콩을 별로 안 좋아해서 두부 요리를 조금 많이 먹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시골에 내려가면 할머니가 뚝딱뚝딱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반찬이 많이 있지 않아도 그 찌개 하나만 놓고 엄청 밥을 많이 먹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좀 약간 그 할머니가 만들어줬었던 찌개 같은 그런 깊은 맛이에요. 추억이 떠오르는 맛? 와, 이렇게 쓱싹쓱싹 비벼가지고
밥이 진짜 금방 사라진다. 나 진짜 몇 번 안 먹은 것 같은데 밥이 왜 이렇게 조금 남았어? 김치 하나 얹어서. 너무 맛있다. 비지찌개 매력이 이런 거구나. 이 비지찌개가 여름철에 자라났던 입맛을 막 이렇게 당겨오면서 옛 추억도 떠올리게 하고 뭔가 이건 밥도둑이 아니라 밥 강도네, 강도. 짭조름한 바다의 밥도둑. 고소함이 살아있는 육지의 밥도둑과 함께 든든한 밥 한 끼 꼭 챙겨 드세요. 네, 입에 군침이 도는 게 역시 한국인은 이 밥심이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콩비지찌개와 새우장을 쓱싹쓱싹 비벼 먹는 걸 보니까 제 속이 다 든든하네요.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맛깔스러운 음식 하나만 있어도 열반찬이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음식이 있으면 한 그릇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끊임없이 밥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무서운 밥도둑 잘 만나봤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생방송비 오늘 문자 키워드 여름철 밥도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샵 1991번,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저는 인생에 밥도둑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닭볶음탕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는 이 닭볶음탕 매콤하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다이어트가 좀 어렵다는 점. 그러니까요. 이 점은 꼭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도둑이 무서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의 밥도둑 네. 이야기도 문자로 보내주세요. 아니면 영상에서 보셨던 새우장이나 연어장처럼 네. 조금 특별한 밥도둑, 또 밥 강도 아시면 저에게 소개해 주시죠. 사진과 함께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의 밥도둑 기다리면서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름철 대표 과일이죠. 바로 수박인데요. 이 수박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맛있는 수박 고르기, 그리고 예쁘게 수박 썰기 등 다양한 팁도 준비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름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과일, 빨간 맛의 대표주자 수박입니다. 더위를 싹 가시게 하는데 시원한 수박만한 게 없죠. 열독을 내려주는 역할이 가장 커요. 수분이 많아서 이뇨작용도 시켜주고 갈증 해소도 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수박 하나가 만들어내는 신통망통한 효능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스칸디아, 싱까, 코코메로 전 세계적으로 불리는 이름도 다양한 수박. 이름만큼이나 속살도 개성시대, 모양도 과육빛깔도 각양각색입니다. 요즘 1인 가구 시대에 맞게 미니 수박도 인기인데요. 1인 1수박 하기에 딱입니다. 다짜고짜 수박만 보면 두드리는 분들 계시죠? 모양만 보고도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맛있는 수박 고르려고요? 이거 수박 찾는 거 쉽지가 않네요. 몇 가지만 알면 맛있는 거 고를 수 있는데요. 방법이 있어요? 그럼요. 먼저 색깔과 무늬가 선명한 걸 고르는 건 당연지사고요. 무턱대고 큰 걸 고르면 단맛은 허당일 수 있답니다. 수박은 품종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둥그렇고 같은 모양의 조금 더 무겁고 이 꼭지 부분이 조금 작은 거 그것이 훨씬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수박 고르다 보면 아래가 노랗거나 갈색으로 변한 경우를 보는데요. 이건 어떨까요? 이건 괜찮은 건가? 전부 다 초록초록이 아니라 그냥 주황빛을 띠는데. 이거는 안 익은 게 아니라 땅에 닿아서 색깔이 변한 거지 주황색 빛을 띈 것은 다 익은 수박이에요. 그런데 노란색은 덜 익었기 때문에 맛이 덜해요. 수박 배꼽 주변에 보면 갈색 모양이 있는데요. 이건 흠집이 아니고 벌이 수분시킨 표시래요. 많을수록 달다네요. 그리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수박 모자이크병. 저 모양의 선명도도 중요하지만 과일기운이 물러졌거나 시큼한 냄새가 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박은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요. 그래서 속이 차신 분들,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드시는 게 좋고요. 당 성분이 많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 조절을 위해서 양 조절을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아주 묵직하니 둥그러니 꼭지도 잘 봤고요. 요리조리 잘 살펴서 골랐어요. 네, 그럼 이 수박 가지고 가서 맛있고 예쁘게 잘라서 먹어볼까요? 맛있고 예쁘게. 과일의 고정관념을 깬 작품의 세계 카빙. 근데 아까워서 먹기가 좀. 아니 예쁘게 먹자 하시더니 이건 정말 그림의 떡이네요. 아 이거를 제가 어떻게 썰 거며 이걸 예쁜 걸 또 어떻게 먹는다고. 카빙도 배우고 나면 쉬운 건데 오늘은 수박을 우아하고 예쁘게 자르는 방법 알려줄게요. 이렇게 아니더라도 네. 우아하고 예쁘게. 일단 수박을 사오면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수박 겉을 닦아줍니다. 칼로 잘랐을 때 농약이나 세균이 과육에 달라붙는 걸 막는 거죠. 아니 선생님 이 수박 껍질이야 그냥 버려버리는 건데 이 수박까지도 베이킹소다로 깨끗하게 닦아내가지고. 밭에서 그냥 땅에서 있던 그대로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서 수확해갖고 왔는데 껍질을 자르는 과정에서 이게 세균 오염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위생상 한번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로 들어가기 전 꼭지 부분은 은박지로 감싸주는데요. 꼭지 끝에 절단된 부분을 통해서 세균이 오염될 수도 있고 수분도 날아가지 말라고 은박지로 싸는 게 좋아요. 또 과육을 맞을 때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게 좋겠죠. 자, 드디어 자르기 신공 들어갑니다. 밑동은 이렇게 평평하게 해주세요. 어머 요 밑둥만 살짝 쳐냈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동안은 그냥 도마 위고 접시 위고 너무 바이킹을 탔는데요. 네. 뭐 흔들리지가 않아. 네. 안정감 있죠? 먹는 사람도 좋고. 그리고 수박의 양끝을 잘라내고요. 윗부분을 V자로 파낸 후에 아랫부분을 도려낸 다음 다시 얹고 칼집을 내서 지그재그로 밀어냅니다. 그냥 칼집 몇 번 냈을 뿐인데 이렇게 가시 친구들 불러야겠어요. 자자, 다음 모양 내기는 수박 맨 윗부분을 잘라주고요. 동그랗게 파줍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파낸 부분은 다시 평평하게 잘라내는데요. 이후 과정은 아까와 비슷해요. 도려내고 반으로 잘라서 칼집을 넣어줍니다. 그런 후에 지그재그로 다시 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위에 생긴 공간은 이렇게 화채볼로 메워줍니다. 이야, 솜씨 참 좋다. 그런데 이 남은 짜투리들은 어떡하냐고. 그 옛날 어머니들처럼 매일 가지고 그 남은 것만 이렇게 먹고 들고 먹고 우리는 찬밥인 거예요 그러면? 요즘 누가 그렇게 먹어요? 이거 맛있게 주스 만들어서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믹서에 드르륵. 그러면 주스 만들어서 식구들 한 잔씩 나눠 먹으면 너무 좋죠. 괜히 찬밥인 줄 알고 혼냈네. 남은 수박 냉장고에 넣을 때 이 방법 많이 쓰시죠? 랩으로 똘똘 싸매기. 공기 셀 틈 없이 요렇게 말이죠. 아유, 꽁꽁도 싸맸네. 이러면 이 안에서 세균이 오히려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태 이렇게 보관했는데요? 이렇게 말고 제가 보관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수박 자르기 계산껏 하셔도 좋지만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잘라서 과육만 분리하고 먹기 좋은 큐브 모양으로 다시 자른 후에 밀폐용기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요렇게. 아니 처음 할 때야 조금 번거롭고 수고로우면 나중에 먹을 때 너무 편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것만 쏙쏙 꺼내서 먹으면 아주 맛있는 수박 오래오래 먹을 수 있어요. 나른한 여름 한낮 피로를 풀어주는 차 한 잔의 여유. 어떠세요? 맛있죠? 그동안 한 번도 맛을 보지 못했던 처음 맛보는 맛인데요. 그냥 입안에 남는 건 그 달큰함도 남고 영 비슷하다면 뭐 우엉에서 느꼈던 그런 나무의 맛? 그게 바로 수박 껍질차입니다. 수박 껍질이요? 과육이면 과육, 껍질이면 껍질,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수박인데요. 세척한 수박 껍질을 얄팍하게 썰어서 이렇게 볕에 말려줍니다. 맑은 날 기준 2, 3일 정도 말려주면 된대요.
그리고는 잘 말린 껍질을 프라이팬에 덮어서 수분기를 완전히 날려주는데요. 그 풀 냄새가 전해지면서 네. 요 색으로 봐서는 네. 올갱이를 한 움큼 집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요 모양새로는 돌돌 말려놓은 게 그 색연필 깠을 때 그 모양처럼 이렇게 호록 돌로 말려있네요. 네. 이렇게 잘 덮은 껍질을 물에 끓여주기만 하면 수박 껍질차 완성입니다. 풀향이 나면서 맛이 참 개운하더라고요. 수박 껍질 같은 경우도 과육이나 씨처럼 이뇨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몸에서 이 이뇨작용을 도와주게 되면 부종도 빠질 수 있고요. 황달도 치료 효과가 있어서 수박 껍질 또한 그 효능이 되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육이 아니라 껍질입니다. 이번엔 수박 껍질 무침을 만들어 볼 텐데요. 수박 속 껍질 하얀 부분을 발라내는데 이 과육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맛있대요. 요리할 때 우리 감 같은 것도 넣고 사과 같은 것도 넣지 배도 갈아 않습니까? 넣고. 네, 그런 것처럼 빨간 부분이 좀 붙어 있으면 요리를 하고 나서 감칠맛이 나고 참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수박 껍질은 소금에 절였다가 가진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야, 밥 생각 나는데 벌써 이 냄새가 네, 배고프게 만드는. 네, 매콤하면서도 아삭한 맛이 밥을 부르는 맛이에요. 딱 그 노각 묻혀놓은 거. 네. 그 씹는 그 꼬들꼬들한 그 느낌이 영락없이 거기에다가 그 아까 수박에 빨간 속살이 붕대붕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달큰한 맛도 있고 이거 참 맛있네요. 네, 여기에 기호에 맞게 네, 매콤한 고추를 넣으셔도 되고요. 예, 또 젓갈을 넣으셔도 되고요. 자, 다음으로 만들어 볼 건 만인의 사랑을 받는 부침개입니다. 밀가루 반죽에 가진 햄을 들어가고요. 여기에 채 썬 수박 껍질을 소금에 절였다가 물기를 꼭 짜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 취향에 맞게 가진 채소들을 넣어서 잘 섞어주면 수박 해물 파전 준비 완료! 이제 노릇노릇하게만 구워주면 되는데요. 이 소리! 남은 수박 껍질을 활용해서 이렇게 수박 해물 파전 한 장 부쳐 드시면 집 나갔던 입맛도 버선발로 돌아올 거예요. 아유, 또 생각나네. 그 많은 재료들 사이에서도 수박 껍질의 그 꼬들꼬들한 그 식감을 예. 찾을 수 있어요. 네, 맛있죠? 아니 그래서 더 씹고 싶게 만드네. 네. 씹을수록 단맛이 납니다. 어머 정말 오징어랑 새우살이랑 이 조개살을 찾는 게 아니라 수박 껍질을 어디서 서로 찾을 것 같은데. 네. 수박 한 통 사서 과육 먹고 껍질로 해물 파전 무치고 조물조물 무쳐서 밥 반찬으로 먹고 입가심으로 수박 껍질 차 한 잔 마시면 이게 수박 잔치지 뭐예요? 이 수박이라는 것이 어디 하나 버릴 게 없네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면 이렇게 멋진 예, 음식들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달달하고 맛있는 수박 여름에 더 많이 많이 드세요. 저 어제 수박 껍질 그냥 버렸는데요. 영상을 보니까 왜 버렸을까 너무 아깝습니다. 뭐 차나 무침 또 부침개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저는 매콤한 무침을 만들어서 한번 밥 반찬으로 꼭 도전해봐야겠습니다. 네, 수박차도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저는 주부님들이 이 수박 예쁘게 써는 방법 좀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생각보다 써는 방법도 간단해서 저도 좀 쉽게 따라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수박 드실 때 예쁘게 솜씨 발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남은 수박을 보관할 때 보통 랩으로 싸서 하실 텐데 이게 세균 번식에는 좀 약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영상 잘 봤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볼 소식에서는 이 전남 담양의 부채 장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전통 부채에 담긴 옛 이야기와 멋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글이글 찜통더위가 시작되는 때 너나 없이 냉장고 안이라도 들어갈 기세로 찬바람 나는 곳을 찾게 되는데 슬슬 불어 땀을 날리고 체감 온도를 내려주는 자연바람이 최고. 대나무 바람만한 것이 있을까요? 야, 진짜 이 대수바람 너무 시원하게 좋다. 대나무를 스치는 바람소리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죠. 그 바람이 시작되는 대나무숲 중록원. 중록원 앞 공예센터에서 만난 대나무 공예품들이 눈마저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우 차갑게 불어오는 에어컨 선풍기 바람도 좋지만 이렇게 사방팔방 대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이 대나무 부채의 바람만 할까요? 자, 저 오늘은 아주 시원하고 아주 매력적인 바람을 만들어내는 분을 만나러 가볼까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겠어요? 바람이 부는 곳으로. 점점 뭔가 바람이 심상치 않은 게 뭔가 딱 여기인 것 같아요. 담양 성자자. 아, 느낌 왔어. 뭔가 추워지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무형문화재 김대석 선생, 일명 바람을 만드는 신의 손. 아니, 저쪽부터 아주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와서 제가 지금 그 바람 따라왔는데 네. 여기가 그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좀 맞나요? 맞습니다. 잘 찾아온 거죠? 예,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예, 그럴게요. 네. 들어오십시오. 평범해 보이던 집의 반전, 집안에 전시장이 있었습니다. 우와, 진짜 제가 여태 살면서 봤던 부채들 상상 그 이상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시된 부채는 제가 평생 만든 일부의 작품을 전시해놓고 애국 부채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시된 부채들이 다 직접 제작을 하신 작품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대째의 가업으로 이어온 부채 제작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현대문물의 범람에도 우리의 문화유산인 부채를 지켜온 장인, 그 사명감이 느껴지는 공간인 이 전시장은 부채를 공부하는 학습의 장으로 개방돼 많이들 찾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채만 해도 애초에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 말고도 펴져 있는 부채도 있고 종류가 좀 나뉘어져 있지 않나요? 예,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부채의 종류. 이건 합죽선이라고 그럽니다. 매듭이 이렇게 여러 개 대나무 매듭이 있고 겁질과 겁질을 이렇게 붙여서 만듭니다. 합한다고. 그 다음에 단선이라고 개이지 않는 부채. 맞아요. 많이 봤었던 부채. 예, 이겁니다. 이건 일반인이 쓰는 서민용 부채입니다. 그런데 서민용 부채지만 기능성 부채입니다. 자, 줄타기 할 때 쓰는 부채, 줄타기용. 그 다음 무속인들이 굳을 때 쓰는 부채. 예, 그 다음 무용수들이 부채춤을 출 때 사용하는 부채. 그럼 저거는 합죽선, 단선, 이거는 무슨 선인가요? 이건 접선이라고 그럽니다. 접선. 접선은 펼쳤다 접었다 하는 부채로 쥘부채라고도 부릅니다. 서민들이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생활용품이자 공연용 소품이기도 했죠. 이야, 아주 경쾌하구나. 근래 들어서는 조명 가시나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되는데 이 부채는 원래 다른 용도였다네요. 이거 가지고 직접 들고 부채질을 하기에는 부채질을 하는 건지 이거 고생을 사서 하는 건지 모르는데 이거 사극 보면은 왕이 산책 나갈 때 왕비나 왕이 산책 나갈 때 옆에서 다 이러고 써주잖아요. 그 용도. 이건 부채로 된 것이죠. 그래서 건대자, 박기원자, 대리운선. 이 고귀한 부채를 앞에 두니 먼 기억 속 장면이 자연스레 재현이 됩니다. 대륜선이 손안에 꽉 감기는 게 저희 전생은 필시 궁궐 안쪽에 살지 않았을까 싶네요. 부채는 더위를 쫓는 용도뿐 아니라 자잘못을 다그치는 압박용, 피치 못할 상황엔 가리개용, 아궁이 불씨를 되살리는 살림용으로 다양한 쓰임새를 가지고 있다는데 특히 나라마다 특징을 비교해보는 것도 공부가 되겠더라고요. 요거 4개국 부채, 우리나라까지 4개국 부채인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동방예의주기라고 해갖고 보지 못할 것은 지나가도 부채질하가 되고 가리고 갑니다. 그래서 안 보여. 보세요. 그쵸. 그러네요. 앞이 아예 안 보이네요. 일본이나 중국 부채는 다 보입니다. 다 보고 간다는 거예요. 문화가 다른 게. 부채 안에도 문화가 있네요. 예, 그러죠. 봐요. 다 보이죠? 그러네요. 안 보는 척? 다 보이지요. 이런 특징. 예. 대나무가 자라는 자연환경이 달라서 부채살의 질감과 색도 다르다는데 저렇게 매듭이 보이는 부채살은 일본 부채, 화려한 색감의 베트남 부채, 캉캉 춤출 때 드는 유럽 부채, 일본과 중국 부채에 비해 부채살에 각이 잡힌 우리 부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창고예요? 네, 창고입니다. 대나무 살 때가 그 밖에 재료들이 저장돼 있는 창고입니다. 근데 저는
직접 부채를 만드시는 장인이시기에 이 대나무가 진짜 통째로 다 있고 하나하나 깎아서 만든 줄 알았는데 이미 다 깎여 있네요. 깎인 거 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매년 11월 날 되면은 대나무를 청주 그 상에서 다 사옵니다. 원 대나무를. 그래서 톱으로 썰어 가지고 쪼개고 뜨고 그 다음 삶습니다. 추워지기 시작하면 대나무를 베어와 쪼개고 얇게 뜨는 과정을 거쳐 삶아 말리는 작업은 눈 오는 겨울 내 진행해 1년치 양을 저장해두고 여름을 앞둔 4월부터 본격적으로 부채를 만들게 된다고 하네요. 원래 우리 마을은 부채 마을입니다. 그래서 한 80%가 부채를 만들었습니다. 그거의 생업이에요. 그래서 그 부채 만드는 집들은 5방 있는데 5집을 거쳐야 부채 한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1방은 대나무를 썰고 쪼개고 깎고 그걸 초지를 깎는다. 그래서 이제 초지방이라고 이제 합니다. 2방은 부채의 몸통을 만드는 곳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렇게 압을 내리고 목살도 뜨고 머리도 죽이고 3방 사북방에서는 구멍을 뚫고 이걸 모다구를 고정시키고 그런 방입니다. 4방 종이 있는 데로 가면은 종이는 재단으로 접고 그림 그리고 그다음 5방은 대배방이라고 마지막 작업입니다. 부채를 바르는 것. 그래서 부채가 5방에 걸쳐서 한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그 부채를 만드는 5방 과정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어떤 걸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 방 대배방 뱃살에다 종이를 풀로 붙여가면은 부채가 한 자리가 완성됩니다. 그걸 저하고 같이 해보게요. 맵쌀을 빻아 끓여 만든 풀은 접착력이 아주 좋다는데요. 풀을 얇게 깔고 부채살 전체를 펴서 두들겨가며 골고루 묻혀냅니다. 그리고 미리 접어둔 종이에 한 살 한 살 얹어 접으면 부채 제작 용어 뒷배가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삐져나온 종이와 대나무를 잘라내면 끝! 오, 제가 잘랐는데 어떻게 잘 잘랐나요? 아주 잘 잘랐어요. 오, 짜자자자잔! 제가 만든 부채입니다. 직접 살 하나하나 풀칠을 했어요. 완성! 오, 시원해. 아니 근데 선생님, 부채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박지선의 부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부채에 생기를 좀 불어넣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여기 위에다가 좀 그림을 좀 그려도 될까요? 화환방에서는 그림 그리러 가게요. 아, 그림 그리는 장소는 또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습니다. 아, 그쵸. 아우, 부채는 예쁘지만 제가 여기 또 생기를 불어 넣어줘야죠. 가시죠, 가시죠. 이렇게. 오, 대박. 네, 여기가 누구신지요? 화환방 그림을 그리신 동양화가 화가이십니다. 옆에 사람이 아주 아주 그림에 집중하시는 것 좀 보세요. 선생님이시라고. 옷차림새도 심상치가 않고 정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너무 과찬이신데 저는 원래 서당 훈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가르치면서 이제 그림 글씨는 어려서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히 그리고 있죠. 동양화가 겸 훈장님을 하고 계시다고요. 저 오늘 그림 못 그리면 회초리 맞나요? 요즘은 민주화되어서 회초리 안 들어요. 훈장님의 섬세한 분놀림은 장인의 부채에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서로에게 바늘과 실 같은 존재라는 장인과 훈장님. 단아한 멋이 풍기는 부채는 생명력 있는 화초와 필치를 만나 하나의 예술작품이 됩니다. 정말 멋있죠? 내 부채엔 내가 생명을 불어넣겠다 우겨서 붓을 건네받았습니다. 물론 보고 그리는 거지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름 비슷한 거 같죠? 나름 비슷한 거 같죠? 붉은 꽃잎이 피어오를 때마다 자신감은 솟아오르고 기세를 몰아 서예까지 도전해봅니다. 네, 이건 뭐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리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나름 독창적인 필체 같지 않나요? 박지선체 탄생! 괜찮네. 처음으로 받은 칭찬이에요. 갑자기 좀 눈물이 핑 도네요 아주. 개성 있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아주 귀한 칭찬 한마디에 박지선체 이어갑니다. 시원하다 못해 추울 것 같은 서체에 바람 붕 되시겠습니다. 짜자자자자. 너무 예쁘죠? 청프 여러분 시원하세요?
붙이나 이렇게 고개만 흔들어봐요. 이상 종이와 대나무가 만나 맑은 바람을 일으키는 현장에서 담양부채 장인의 일일 수제자 박지선이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사실 요즘 휴대용 선풍기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채 들고 다니시는 분들 거의 못 봤거든요. 우리나라의 이 아름다운 멋과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예술 작품 부채 더욱더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예전에는 부채 네. 하나 만들 때 5집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옛 이야기들도 다음에 담양에 가시면 부채 체험관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북 울산에서 바로 자동차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지금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고양이 로봇 인형만큼은 캐릭터 덕후 심영탁.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니폼 덕후 박재정. 그리고 신발 덕후 이기광. 도시를 꽉 채워 발 디딜 틈이 없었던 상황. 내가 방탄 덕후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제대로 된 덕후가 있어? 길도 씨 아니세요? 예, 맞아요. 네, 타세요 빨리. 이 자동차 오래된 차예요. 허구한 날 바라보기만 했던 스포츠카에 탑승.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30년 됐어요. 30년 된 자동차가? 네. 되게 멋져요, 근데. 별 말씀을. 근데 우리 조인산 선생님은 또 네. 어떤 덕후신지. 저는 또 덕후라고 굳이 말하자면 이 오래된 클래식카를 모으는 감성파 덕후라 얘기할 수 있죠. 감성파 클래식카 수집 덕후. 심장을 설레게 만드는 이 엔진 소리. 도로를 질주하는 짜릿한 기분을 만끽하며 도착한 곳은요. 자동차 박물관이네요. 자동차의 도시 울산에 딱 어울리는 박물관. 미끈한 자태 자랑하는 올드카부터 추억의 국산차까지 모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클래식카들 쫙 놓여있는데 몇 대가 지금 있는 거예요? 한 40몇 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우와. 와, 이 차는 되게 거룩하게 보여요. 이게 1950년대, 60년대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타던 차입니다. 거의 한 6m에 600하고 6m. 지금도 이렇게 큰 차가 없습니다. 이 하얗고 미끈한 자태에 푹 빠진 한 사람이 있었으니 엘비스 프레슬리가 확인을 보고 너무 이 차를 부러워하길래 그 사람이 너 가져 하고 주고 갔다는 그 정도로 전설이.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모두 아름답다. 이 올드카가 그렇다.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요즘 차들과 다르게 각자의 개성이 담겨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은 이 차. 아시아에서는 뭐 일본에 한 대 있나? 하여튼 거의 구경하기 어려울 그래.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육지와 바다를 오갔던 이 차는요, 독일이 패하면서 모두 폐기되었다고 하는데요. 보면요, 배처럼 돼 있어요, 앞에가. 오, 맞네요, 배 모양이네요. 배예요. 세계에서 제일 작은 차예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작은 차예요? 네, 그러니까 문을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냉장고문이 넓듯이 쭉 들어가서 타고. Die Zunahme des Verkehrs ist der Weg zur Arbeitsstätte und bringt der Vater die Kinder sicher. 들어가면 꼬마 차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자, 이제는 옛 추억에 빠질 시간. 이곳은 추억의 국산차 전시장입니다. 차가 이 88년도에 나온 포니르가 다음 세대에 나는 프레스토라는 차. 전륜 구동의 경제성과 세단의 품위가 조화된 프레스토. 골도 설계의 조용한 실내, 평평해진 바닥, 편리한 대형 트렁크, 5단 기어를 채택하여 승차감이 안락합니다. 와우, 나 저 자동차 보러 갈래 하시는 분들 평일에는 꼭 전화 예약 후에 방문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좀 여력이 된다 그러면 좀 더 이거를 번성시켜가지고 울산에 오는 많은 그 울산을 궁금해하시고 울산을 사랑하러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께 많은 볼거리를 한번 제공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지려고 노력할게요. 알면 알수록 신비한 덕후의 세계. 여러분은 어떤 것을 열광적으로 좋아하거나 또 수집하시나요? 조금 유별나지만 그래서 더 특별한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쭉! 네, 요즘 자동차들은 모양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추억의 자동차들은 하나하나 그 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앞문을 열고 타는 세상에서 가장 작다는 자동차, 저는 그게 제일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추억의 국산차도 볼 수 있고 전쟁에서 쓰였던 이 수륙 양용차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자동차 좋아하는데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 여름철 밥도둑이었습니다. 어떤 문자들과 사진들이 와 있을까요? 네, 지금 밥도둑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밥도둑 함께 보실까요? 3453님, 여름철 밥도둑 양념게장이 아닐까요? 네, 열무김치에 밥을 쓱쓱 비벼 먹으면 최고의 밥도둑입니다. 야, 그렇죠. 네. 이 게장 또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살 이렇게 발라내다가 훅 넣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또 간장게장, 양념게장 하니까 네. 여수를 한번 가서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있는데 네. 요즘은 무한리필도 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렇게 뜯어가지고 속살을 쭉 먹으면 엄청 맛있습니다. 야, 거기에 김까지 싸서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게딱지를 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부터 먹으렴. 게딱지를 양보하는 마음, 야,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정말 큰 양보가 되겠네요. 네. 사랑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8490님. 엄마가 정성껏 해주신 묵은지 등뼈찜이 진정한 밥도둑. 야. 세 그릇도 먹을 수 있어요. 엄마 감사해요. 네. 세 그릇이 뭡니까? 네 그릇, 다섯 그릇. 이건 밥도둑이 아니라 밥강도가 아닐까 싶어요. 좀 더 올라가나요? 네. 밥강도 좋죠. 네. 엄마가 해주신 거면 거기에다가 이 맛도 맛이지만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밥도 더 든든히 먹지 않을까 싶은데요. 날이 정말 덥잖아요. 이럴 때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것을 보여주자고요. 네. 앞으로도 밥 많이 드세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018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밥도둑 하면 젓갈과 김치죠. 갈치 속젓과 낙지젓갈이면 밥 두 그릇 뚝딱 진정한 여름철 밥도둑 보내셨습니다. 아유, 네. 와, 한국인이 밥심이라고도 하는데 고춧가루 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보면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건 이제 유진 씨가 매운 걸 잘 드시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가요? 네. 그래도 젓갈과 김치가 살짝 매콤한 맛이 있거든요. 그렇죠. 젓갈이 정말 밥도둑 중에 하나로 진짜 일품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밴댕이 젓갈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밴댕이라고 해서 이 가시가 좀 많은 젓갈이 있는데 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유독 그게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발라먹는 재미도 있고 좀 치아가 튼튼하면 씹어 먹을 수도 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네, 큰 반찬이 없어도 이 젓갈 하나로 정말 밥 한 그릇 뚝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혹시 시간 되신다면 집에서도 밴댕이 젓갈도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3172님. 여름철 채소 가지 피로회복에 좋아요. 가지나무를 밥에 비벼 먹으면 여름철 밥도둑입니다. 가지가 나왔군요. 네. 유진 씨 가지 좋아하나요? 사실 어릴 때는 가지의 맛을 몰랐는데 네. 좀 자라면서 가지가 이렇게 맛있는 야채였구나 알게 됐어요. 지금은 즐겨 드세요? 네, 튀김도 맛있거든요. 네, 저는 라디오 동의보감하면서 네. 가지의 효능에 대해서 알았거든요. 네. 정말 몸에도 좋고 맛있는 음식이란 거 알았습니다. 이 가지로 여러 가지 음식 만드셔서 네. 건강까지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0694님, 직접 잡은 다슬기를 푹 삶아 국물은 수제비, 알맹이는 부침개로 먹으면 막걸리와 잘 어울리는 밥도둑이랍니다. 네. 와, 다양하게 사용이 되네요. 부침개와 네. 국물 요리까지. 근데 직접 가서 냇가에 가서 잡고 수영도 하고 다슬기도 잡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간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하루가 금방 지나갈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또 이 다슬기 하니까 어제 뷰에서 나왔었잖아요. 이 충청도 지방에서는 다슬기를 이제 올갱이라고 하는데 가족끼리 한번 이 충청도로 놀러 가셔가지고 네. 올갱이탕 맞아요. 그거 한번 먹어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직접 잡아서 먹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네, 네.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1108님. 여름엔 역시 해산물찜이 밥도둑인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먹었는데요.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강추합니다. 네. 와, 이거 어딘가요? 당장 가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냥 바다에 있는 것을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거의 뭐 해적왕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 네. 전복에 문어에 조개에 게. 다 먹을 수는 있는 거죠. 한 그릇, 두 그릇 금방 뚝딱일 것 같은데 제가 고른 최고의 밥도둑이 아닐까 싶네요.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럴 때 이런 변심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고르는 것은 맞아요. 계속해서 바뀌어도 그것도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먹고 나서 철판 볶음밥도 빠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가족끼리 하나하나씩 이렇게 잘라서 주면서 네.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면은 그 맛은 2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아유, 배고프겠네요. 이에도 문자 보내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3453님, 0183님, 1108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좀 부러우셨나요? 네. 부럽네요. 네. 네, 익산 시내에 조성된 도심공원에서 또 이색 분수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악과 조명이 더해진 분수와 또 안개 분수가 시민들의 더위를 식혀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익산 중앙체육공원과 영등 시민공원 그리고 배산체육공원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소나무 산책로와 체육시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곳에서 열대야 쫓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차별화된 스피닝 전문 센터 SH 휘트니스와 함께합니다.